안녕하세요. 파란 고래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분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고는 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태도도 역시 나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내 기분은 내 책임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태도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상처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지요. 오늘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을 읽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나도 모르게 기분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짜증이 솟구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빽 하고 신경질을 낸 뒤에 왜 화를 내고 그래? 라는 친구의 주눅든 목소리를 들으면 민망하고 미안하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사소한 불평이 하루를 망친다. 넌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내가 불만이 많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고 어디론가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다.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 짜증나. 왜 이리 더워? 짜증나. 무엇이 내 마음에 그렇게 안 들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거슬릴 일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불평을 했던 것 같다. 습관적인 불평은 내 하루를 망치고 내 관계를 망치며 결국 나를 망쳤다. 엉망인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에 나는 불만이 많은 친구가 되어 있었다. 사실 불평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불평의 대상인 친구나 가족, 상사, 환경 등은 대체로 자기 바깥에 있는 것들이다.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믿음 때문에 나는 나의 진심을 참지 못하고 말로 내뱉고 마는 것이다. 불평하는 습관이 들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대신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비꼬게 된다. 그렇다면 짜증을 내며 불만을 표출하면 기분이라도 나아질까? 그것도 아니다. 툴툴대는 내가 싫어져서 기분은 최악으로 치닫는다. 설상가상으로 사람들마저 점점 나에게 질리는 게 느껴진다. 나의 못난 성격으로 주변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불평을 멈출 수 있을까?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길 포기하라. 어머니의 집착과 잔소리가 불만이라면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매번 짜증스러운 대꾸로 응하지 말고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해결하라.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또다시 구시렁거리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포기하라. 날씨가 춥고 덥고 같은 일 하나하나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출 수 없다. 불평은 사람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무익한 행위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챙겨줄까? 어느 날 친구가 몹시 우울해하고 있는 걸 보았다고 치자.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냥 기분이 별로인 건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친구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도와주고도 싶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러지 못할까? 친한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기분을 풀어주자. 당신은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친구를 괴롭힌 사람을 찾아가 혼쭐을 내주거나 괴팍한 상사를 마구 욕하며 친구 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위로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위로할 줄은 모른다. 마음이 힘이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운동으로 땀을 빼면서 자신을 위로해보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내가 가장 잘 찾아낼 수 있다. 자신의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배우자. 나의 기분은 내가 잘 알아주어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챙기겠는가?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엉망진창인 것 같을 때 나를 챙겨줄 가장 따뜻한 친구는 나임을 기억하자. 인생은 짧고 또 길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기쁨도 슬픔도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불행할까?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았고 병에 걸린 사람은 생각만큼 불행하지 않았다. 대부분이 예상하는 행복의 기준과 행복지수가 다른 이유는 적응성 편견 때문이다. 적응성 편견이란 자신의 적응력이나 대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반면 어떤 일이 인생에 미칠 안 좋은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고난에 적응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복권 당첨자의 즐거운 시간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그 예이다. 좋은 일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갑자기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다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얼마나 오래갈까? 두세 달이 지나 인상된 월급에 적응됐을 때도 여전히 처음처럼 기쁠까? 대부분 그렇지 않다. 아마 새로운 직위와 연봉은 이미 자신에게 당연한 성취가 되어서 또 다른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불리한 환경에서도 어느새 적응한다. 실현당한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 끝나버린 것처럼 군다.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넋이 나가 있다가 그 사람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다며 운다.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멀쩡히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삶은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 적응력을 통해 우리는 더 크고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야 나를 지킨다. 불안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너나 없이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함과 무력함을 느낀다. 예컨대 고등학생이 되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대학생이 되면 대학원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갈등한다. 취업을 하고 나서는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거나 중년에 돼서 살만하다 싶어지면 또다시 은퇴 후에 인생을 고민한다. 가끔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말 이렇게 평생 불안해야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불안감을 느끼는 건 당신만이 아니다. 불안함은 대개 너무 많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버릇을 버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하자. 할 수 있는 일은 잘 해내고 할 수 없는 일은 시간에 맡겨도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작게 세분화하여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 어떤 일에 도전하고 있다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자. 그러면 생각보다 불안하지 않다는 걸 금세 깨달을 것이다. 당신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신이 해내야 하는 일이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귀중한 시간을 쏟아야 한다. 우리는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고 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분노 활용법. 분노는 현실을 오해할 때 비롯되기도 한다. 자신의 오해를 인정한 것만으로도 분노는 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본 사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맥락 효과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처음에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다고 하면 그 뒤로는 무엇을 보더라도 우리 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내 앞에서 친구가 다른 친구와 소곤거리고 있으면 내 욕을 하고 있다고 넘겨짚고 팀원이 보고를 늦게 하면 상사인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이는 우주가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유아적인 생각이다. 내가 내면의 움직임으로 인해 생각하고 행동하듯 다른 사람의 행동도 그들의 내면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는 세상 누구에게라도 악의를 느끼듯이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남의 마음을 섣부르게 짐작하는 태도는 사라질 것이다. 시인 소동파는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했다. 자신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도 자연스럽게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찰 것이다. 지나친 자의식은 버리자.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마음을 주로 물에 비유한다. 흐르는 물은 때로는 맑고 투명하고 때로는 탁하고 더럽다. 사람의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한다. 자꾸 자신을 억누른다면 흐르는 물을 댐으로 막아 저수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금씩 수위가 높아진 우울한 감정이 넘치기 시작했다면 댐은 언젠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야 한다. 친구도 좋고 가족이나 상담사 혹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 가슴이 답답해서 응어리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이라도 해보자. 그 사람이 당신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당신 마음에 고여있는 물을 다시 흐르게 해줄 수는 있다. 그러니 혼자 끙끙대며 자신을 꾸짖고 벌주며 살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이 웃고 싶지 않을 때는 웃지 않으면 좋겠다. 우울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2020년 11월 5일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뿐인 날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봄날 되세요. 봄은 우리의 끝의 시작, 우리의 시작의 절정, 아련한